안녕하세요. HLB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후 4시 56분에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를 통해 투심을 확인할 수 있겠죠. 5시부터 분기 보고서 정보가 적용된 거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약 1%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했으니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보고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로열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분기 보고서에 로열티가 명시되지 않을까 궁금하고 기대했었는데요. 로열티는 아마도 반기 또는 연말에 들어올 예정인가 봅니다. 애로한 다른 기업들도 로열티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좀 더 HLB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판이 된 약물에 대한 로열티여야 똑같은데요. 임상 단계에서 애로한 약물이 대다수일 겁니다. 올릭스가 안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습니다. 작년 10월 4분기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온전히 분기 로열티가 들어오는 건 올해 1분기가 처음이겠습니다. 만약 시판이 되었다면 말이죠. 다행히도 올릭스도 5월 14일 오늘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릭스의 매출의 1분기 기술 이전 수익이 7억 원 찍혀 있습니다. 애로 매출이 명시된 건데요. 로열티만 찍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 수익은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더해져 있다면 7억 원은 순수 로열티 수익은 아닌 겁니다. 어찌되었든 올릭스는 1분기 보고서에 기술 이전 수익이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LB는 없는 게 아쉽네요. 올릭스의 기술 이전 수익의 통화는 EUR, 유로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로한 기업이 프랑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유로로 받는 걸로 봅니다. 올릭스는 로열티 수익을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발생 기준은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주의는 영어로 캐시 베이시스라고 하고 발생주의는 어크루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어크루얼은 recognizing economy events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캐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가 아니죠. 정리하면 사건이 발생할 때 인식하는 건 발생주의이고 현금 거래가 일어날 때 인식하는 건 현금주의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 현금 거래가 일어나는 것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은 다르게 인식됩니다. 현금주의에서는 물건을 팔고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수익이 아닙니다. 또한 비용 청구서를 받았지만 아직 돈을 내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현금주의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겠죠. 미는 안일 미자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현금 거래를 미래에 하니까 현재에는 현금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주의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는 무시하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합니다.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한 시점, 즉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비용을 인식합니다. 발생주의가 좋을까요? 현금주의가 좋을까요? 먼저 현금주의는 간단합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인식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발생주의는 더 정확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을 더 사용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현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더 복잡해집니다. 주주들은 발생주의를 좋아할까요? 현금주의를 좋아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간단한 현금주의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주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발생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거든요. 만약 회사가 현금주의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힘들 겁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들은 발생주의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반면에 소규모 자영업자는 현금주의를 채택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발생주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돈이 더 들죠. 그리고 주주들, 투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이 나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올릭스는 로열티 수익을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다면 매출로 로열티가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현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매출이 발생하고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로열티가 인식되었을 겁니다. 로열티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했으니까 올릭스는 로열티 수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프랑스 기업에게 애로한 약물은 후보 물질입니다. 작년 10월 7일에 애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승인을 받고 시판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가 확실치 않죠. 이럴 땐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됩니다. 가장 맨 아래쪽 하단에 기술 이전 계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과 애로 계약을 해서 어프런트 페이먼트로 유로 200만을 일시에 수령했다고 합니다.
200만 유로는 하나로 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이 27억 원을 계약 의무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분할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2019년 3월 15일자에 체결하였는데요. 그런데 약 1년 후 2020년도 10월에 금액을 높여서 계약 내용을 변경합니다. 200만 유로였던 업프런트가 530만 유로로 상향됩니다. 30만 유로는 하나로 약 7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금액이 대폭 늘었죠. 530만 유로는 이전에 체결했던 200만 유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올릭스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커졌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계약 종료일은 로열티 지급기간 종료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종료일까지 업프런트 수익은 나눠서 인식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는 건 2020년 10월에 이미 받았죠. 70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주의라면 70억 원이 곧장 2020년 매출에 찍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회계 처리 방법으로 기간에 걸쳐서 정액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약 11억 원씩 기술 이전 수익으로 인식해오고 있던 겁니다. 7년을 생각했나 봅니다. 11억 원씩 7년 업프런트 금액을 할당하면 얼추 70억 원이 되죠. 그리고 개발 진행 경과를 보니까 전인상 단계였네요. 아직 시판은 안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올릭스는 1분기 보고서에 로열티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이전 수익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참고로 계약은 하나가 아닙니다. OLX301A가 있고 OLX301D가 있습니다. 둘 다 업프런트로 530만 유로입니다. 그렇다면 수익 인식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4년을 잡았나 봅니다. HLB의 로열티가 인식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보기 위해 올릭스를 살펴봤고 다시 HLB 재무상태표로 돌아와서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75억 원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약 300억 원으로 작년과 재작년보다 전체 매출액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로열티가 더해지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 분기에 약 60억 원이라고 하면 240억 원의 로열티가 들어오게 되고 300억 원과 240억 원을 더하면 540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으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개선되겠죠. 현 상황으로 본다면 1분기 영업이익은 190억 원 손실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760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은 이대로 가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큰 손실이 나게 됩니다. 물론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세 줄 요약입니다. HLB 1분기 보고서에 로열티가 없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반기 또는 연말에 인식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올릭스 기술 이전 수익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HLB 1분기 실적은 적자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보다 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티가 들어오면 작년보다 개선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로열티가 1분기의 적자를 커버해 줄 수 있을지는 한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간암치료제가 시판되었고 항서제약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위암에서 아파트닌 매출이 더 증가했을지도 모르고요. 올해 아파트닌 매출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로열티도 기대한 것보다 클 수 있죠. 로열티가 영업 손실을 뛰어넘어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관건입니다. 공부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